예, 추부야 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박사시면서 또 프롭테크랩 대표이신 우리 하정민 박사님 모시고 최근에 돌아가는 부동산 동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하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롭테크랩 대표 하정민입니다. 제가 하는 것은 부동산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은 강의에 굉장히 많이 주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잔금 대행이라는 것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어디서 어떤 강의를 하고 계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지금 전주대에서는 개건 교수로 있고요. 그 강의는 지금 이제 매경에서 메디컬 빌딩 개발 시행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 동국대에서 MPL 경공매 과정, 최고위 과정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도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하시는 일 중에 이제 잔금 대행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파트의 가격들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매수인들이 잔금을 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이제 금융이라든지 그리고 매수와 매도 금액을 조절해서 잔금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입주 대행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수인이라든지 입주자들의 성향을 파악한 뒤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담을 거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령 제가 아는 분이 용산에 오피스텔을 10억 분양받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계약금 넣고 떨어지니까 포기를 해야 될지 시행사라든가 이렇게 지금 협상하는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미 중도금 대출까지 다 받으신 다음에 이제 입주 직전에 이제 잔금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잔금하시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임대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가도 적정한 수준으로 맞춰드리고요. 또 개인 신용에 따라서 금융이라든지 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최적화돼서 좋은 금리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이슈되는 전세 관련해서 지금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되는 내용, 그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전세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사실은 이제 매매가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가가 같이 동반 하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들어갔던 전세 금액보다는 임차 금액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문제가 좀 생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지금 대두됐던 게 이제 사실 빌라왕,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빌라왕 사건 같은 경우가 일어나면서 전세에 대해서 기피하는 수요가 좀 굉장히 많이 생겼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봤을 때 사실 임대차 3법이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는 계약 단위가 2년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시세의 차이를 크게 느낄 수가 없었는데요. 임대차 3법 이후부터는 보통 이제 4년에 한 번씩 전세가에 갱신이 좀 오기 때문에 그 기간만에 시세가 빠지게 되면 갭이 굉장히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못 빼주는 상황, 빌라왕 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지금 역전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기가 되었는데 전세가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태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고, 전세 물건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좀 되게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본격적인 거는, 더 중요한 거는 향후 봤을 때 올 7월달 이후로 임대차 3법에 의해서 전세 만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거의 10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전세에 대해서 뭐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화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규제가 좀 강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규제가 강해졌기 때문에 실제로 돌아오는 전세 만기 물건 중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 여건이 안 되는 것들이 한 6만 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또 재임대라든지 전세를 놓기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런 역전세난이 조금 향후도 더 심각해지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임대인과 또 임차인 각각에서 현재는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되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전세를
많이 기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의 형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월세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점점 더 이게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존보다 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가 대출 금액도 굉장히 많이 무리가 되고 봤을 때 이제 월세가 훨씬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세 물건은 많이 쌓이고 있지만 이게 다 월세 가속화가 되게 심각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딱히 뭐 대책이라든지 정책적으로는 접근이 조금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세 재개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만 이렇게 전세 제도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고요. 특히나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전세를 둔 사람들 대부분 다주택자들이 되겠죠. 이런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많이 좀 몰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세 제도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했죠. 전세 제도의 뭐 사실상 종말이다라는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긴 하지만요. 전세 제도가 주거 형태상, 임대 형태상 아예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해외처럼 전반적으로 다 월세화가 더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먼저 좀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좀 아까 전세 얘기했지만, 지난번 건교부 장관이 전세 제도가 월세 제도로 전환한다, 뭐 이런 게 꽤 이슈가 되는데, 뭐 그거는 또 아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정책 관련해서 큰 이슈라든가 관심 가질 만한 이런 내용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주거 관련돼서 뭐 정책적으로 사실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크게 손볼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 전세 이슈가 불거지게 된 게 사실 전세왕이고, 이거는 이제 임대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상 어쩔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봤을 때에는 이제 정책이 시장을 선회할 수는 없죠. 정책이 나오면 이제 어떤 수정이라든지 시행을 거친 다음에 적용이 되고 이런 부분이 되게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데, 정책적으로 이 전세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줘서 기존에 이제 전세금을 빼줄 수 있게, 결국은 또 대출을 받아서 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게 된 건데요. 이러한 제도 혹은 또 이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약간의 안전제도,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밖에 해줄 수 없는데, 이미 보증보험에서 반환해주지 못하는 전세를 커버하기에는 이미 이제 그 기금이라든지 금액이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임대시장이라든지 매매시장의 활성화랑 기존의 어떤 일정 수준까지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뭐 개선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